1959년생 68세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 명리학 신통운 명사주입니다. 오늘은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의 2026년 하반기 섣달까지 이어질 큰 흐름을 통째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삼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분 계시지요? 그런데 이 하반기 바로 그 삼재의 끝자락을 타고 오히려 여러분 쪽으로 재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68년을 이 악물고 견뎌오신 끝에 드디어 물길이 트이는 해가 왔습니다. 꽤 많은 분들의 사주를 들여다보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해년 돼지띠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해입니다. 상반기가 얼어붙은 물처럼 답답하게 눌려있던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는 그 얼음이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저도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기해년 돼지띠 분들에게서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름 끝자락부터 가슴속에 뭔가 차오르는 듯 답답해지기 시작해서 가을 한복판에 관계가 한번 크게 넓어지고 그 자리에 겨울 문턱에서 결실이 들어오는 흐름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을 시기별로 딱 3구간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3구간 중 최소 한 구간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미 시작되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 그러니까 연말의 흐름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 그냥 흘려보내십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신호인 줄 모르고 지나치면 눈앞까지 온 재물이 방향을 틀어버리거든요. 알아챈 사람과 놓친 사람의 이번 하반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기잖아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살아오신 세월이 남긴 은거리진 사연이나 마음속 깊이 품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생년월일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 살펴보고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조용히 기도 올리고 무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보기 좋은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자, 먼저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의 하반기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부터 말씀드릴게요.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은 사주로 보면 깊고 깊은 겨울의 물을 타고나셨습니다. 명리에서는 이 돼지의 기운을 해수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잔잔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속은 바다처럼 넓고 우물처럼 깊은 물이지요. 이런 물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마음이 유독 여립니다. 남한테 모진 소리 한마디 못하고 싫은 부탁도 참아 거절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변고년입니다. 정고의 태양처럼 밝고 뜨거운 불의 기운이 하늘 한가운데 걸린 해예요. 여기서 자연의 이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띠들에게는 이 뜨거운 불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에게만은 다릅니다. 물은 불을 이기는 유일한 기운이에요. 이걸 수극화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센 불길도 깊은 물 앞에서는 결국 잦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고년 한 해는 유독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에게만은 눌리는 해가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는 해가 되는 겁니다. 다만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물이 한순간에 콸콸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기운을 만나 먼저 얼음이 서서히 녹고 녹은 물이 둑 안에 차오르고 그러다 마침내 둑이 터지듯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서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를 시기별로 나누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은 다른 어느 띠보다 이 하반기의 흐름을 몸소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타고나신 물이라는 재질 자체가 깊고 넓어서 작은 변화 하나에도 그 파문이 오래 남고 크게 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절기 하나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제로 마음과 몸으로 와닿는 뚜렷한 변화의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말씀드릴 3구간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 이야기다 하는 마음으로 새겨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처서를 지나 백로에 이르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예요. 이 시기의 핵심은 마음속에서 뭔가 차오르는 듯한 답답함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뭔가 터질 듯 터지지 않는 듯 벅찬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이 먹고 뭐가 이렇게 자꾸 갑갑하지 하셨다면요. 그거 여러분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물이 녹아둑 안에 차오르는 소리입니다. 물이 둑을 넘어서려면 먼저 그 안에서 수위가 차올라야 하고 그 차오르는 과정이 여러분 마음에서는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기해년 돼지띠 분들은 평생을 남한테 퍼주고 참아오신 성품이라 이런 답답함마저 또 혼자 사귀려 하시는데요. 그런데 수십 년을 지켜보니 이 답답함이 지나간 자리에 꼭 봇물 터지듯 좋은 일이 밀려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 답답함을 억지로 눌러 사귀지 마시고 종이에 요즘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오래 참아온 바람을 딱 3줄만 적어보세요. 신기하게도 물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은 마음속에만 담아둘 때보다 손으로 적어 내려갈 때 그 물길이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난 여름 저를 찾아오신 기해년 돼지띠 한 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자꾸 벅차오릅니다. 나이 들어서 화병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제가 사주를 보고 말씀드렸죠?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이건 화병이 아니라 68년 얼어있던 물이 녹아둑 안에 차오르는 소리입니다. 이 답답함이 지나면 반드시 물길이 트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오래 참아왔던 속마음을 가족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으셨는데 2달 만에 뜻밖의 오랜 갈등이 풀리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답답함이 실은 물길이 트이기 직전의 신호였던 셈입니다. 2번째 구간입니다. 백로를 지나 추분과 한로를 거치는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예요. 하반기 중에서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사람의 인연이 한번 크게 넓어진다는 겁니다. 명리에는 삼합이라는 이치가 있습니다. 돼지와 토끼와 양, 이 세 띠가 만나면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룬다고 해서 해묘미 삼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흩어져 있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혼자였다면 작은 웅덩이에 그쳤을 기운이 귀한 인연을 만나면서 큰 물줄기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간에는 사람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여십시오. 특히 이 9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몇 년째 소식 없던 사람에게서 느닷없이 반가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물길을 넓혀줄 귀한 인연일지 모릅니다. 자녀분들 혼사 이야기가 뜻밖의 풀리는 것도 이 시기고요. 평생 마음에 걸렸던 자식 문제가 좋은 매듭을 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물이 넓어지는 시기일수록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살피셔야 합니다. 특히 9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는 새로운 사람에게 큰돈을 빌려주거나 확실치 않은 동업이나 보증을 서는 일만큼은 반드시 멈추시고 누가 좋은 이야기를 들고 와도 도장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올해는 변고년이라 삼살의 기운이 북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물의 기운인 돼지띠는 이 북쪽과 뿌리가 맞닿아 있어서 올해만큼은 북쪽으로 이사하거나 북쪽 벽을 허물어 크게 공사를 벌이거나 북쪽으로 큰돈을 들여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일은 이 가을 안에는 잠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움직이셔야 한다면 음력으로 매달 아흐레, 열흘, 열아흐레, 스무날, 스무아흐레, 금음날 이렇게 손 없는 날을 골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몇 해 전 자녀 혼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신 기해년 돼지띠 한 분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척과 다시 이어지면서 뜻밖의 좋은 자리를 소개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좋은 인연이 이어져도 되는 걸까요? 제가 사주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흩어졌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인연을 반갑게 맞으십시오. 그 어른은 그 말씀대로 마음을 여셨고 결국 그 해 안에 자녀 혼사가 순조롭게 매듭 지어졌습니다. 인연이 넓어졌기 때문에 좋은 흐름도 함께 넓어진 겁니다. 3번째 구간입니다. 입동을 지나 소설, 대설, 동지로 이어지는 11월부터 섣달까지예요. 이 시기의 핵심은 조용히 결실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 놓치십니다. 몸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없던 기운이 갑자기 돌거나 늘 무겁던 몸이 어느 아침 유난히 가볍거나요. 반대로 별것 아닌데 며칠 몸살처럼 앓고 지나가기도 하고 오래 손 놓았던 일에 문득 다시 손이 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걸 그냥 넘기십니다.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연말이라 피곤한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 몸이 결실의 계절을 먼저 알아채는 겁니다. 기해년 돼지띠의 해수라는 기운은 원래 겨울이 제 계절입니다. 입동 무렵부터 물의 기운이 가장 힘차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금생수, 쇠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치가 있는데요. 가을 들판에서 곡식이 여물고 나무가 열매를 떨구는 그 결실의 기운이 겨울로 접어들며 물을 낳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 속의 물기를 머금고 조용히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명리고서에서는 이 시기를 오랫동안 남에게 퍼주며 손해보고 살아온 세월이 마침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때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68년간 남을 위해 흘려보냈던 그 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라는 바다로 전부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11월과 12월, 이 두 달이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에게는 하반기 중 가장 실질적인 결실의 시기입니다. 막혔던 문서가 풀리고 미뤄졌던 돈이 들어오고 오래 기다린 소식이 당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서류가 손에 들어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초입에 저를 찾아오신 기해년 돼지띠 한 분이 계셨어요. 오시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이상하게 몸이 자꾸 무겁고 별일도 아닌데 며칠을 앓았습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런가 싶어 걱정입니다. 제가 사주를 보고 말씀드렸죠.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이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물이 차오르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겁니다. 석 달을 넘기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옵니다.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는데 그해 12월에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 정리하지 못했던 부동산 서류가 갑자기 풀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몸의 그 무거움이 바로 신호였던 거예요. 이 세 번째 구간에서는 재물의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돈은 화려하게 한 번에 터지는 돈이 아니라 오래 묵혀두었던 서류나 잊고 지내던 인연에서 조용히 풀려나오는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이미 묶여있던 일, 오래 미뤄둔 정리부터 차근차근 매듭 지으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 정미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젊은 날 그렇게 남에게 퍼주며 손해보고 참아 온 분들일수록 이 하반기 뒤로 갈수록 복이 두터워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만 물은 원래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걸 적십니다. 그렇게 흘러 결국엔 가장 넓은 바다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껏 여기저기 흘려보낸 그 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라는 바다로 전부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참고 퍼주며 힘드셨다면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오늘의 복을 만든 물줄기입니다. 그럼 이 하반기를 제대로 맞으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흐르는 물을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맑은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서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집 안에 고여서 썩은 물, 오래된 물은 그날그날 비워내십시오. 꽃병의 물도 자주 갈아주시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고인 물을 비우고 맑은 물을 채우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재물의 물꼬를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둘째,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여기저기 일을 벌이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복을 담으려면 그릇이 튼튼해야 하는데 그 그릇이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있으시거나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면 참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건 운세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 집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 주방과 욕실을 늘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수체 구멍이 막혀 물이 잘 안 내려가거나 여기저기 물이 새는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길이 막힌다는 건 여러분의 재물의 흐름이 막힌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반대로 물이 시원하게 잘 흐르도록 뚫어두고 닦아두면 그 자체가 재운을 트는 작은 지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세 구간 중에 벌써 지나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마음의 답답함인지, 사람의 넓어짐인지, 몸의 변화인지 저는 그 사연 하나하나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함께 보는 다른 기해년 돼지띠 분들께 큰 위로가 되고요. 건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몸의 신호가 만약 통증이나 지속되는 이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진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운을 살피는 것과 몸을 돌보는 것은 함께 가야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의 2026년 하반기 세 구간의 흐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답답함, 사람의 인연이 넓어지는 늦가을, 그리고 조용히 결실이 쌓이는 겨울, 이 셋 중 하나라도 짚히는 게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하반기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68년 참 모질게도 견뎌오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일도 겪으셨고 손에 쥐었던 게 자꾸만 빠져나가는 허탈함도 맛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언제쯤 좀 펴질까? 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물은 단 한순간도 흐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지난 고생이 바로 그 겨울의 물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리며 솟아오를 그날을 기다려온 지하수와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둑을 넘어 지표로 솟아오를 시간이 왔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하반기를 천천히 맞이하세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둔 소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자주 꺼내어 되는 바람은 좋은 기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이따금 다시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십시오. 좋은 운이 들어온다. 막혔던 일이 풀린다. 내 집안에 웃음이 찾아온다. 나와 내 가족은 늘 건강하다.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이 영상을 다시 들으며 마음을 다잡다 보면 운의 흐름도 조금씩 더 맑고 넓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간절한 마음은 되뇌일수록 더 단단한 기운이 되니까요.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 여러분의 하반기는 반드시 물길이 트입니다. 신통운명사주가 그 길목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